네, 현재 시장 상황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의 상황실은 복투연구소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팀장님이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에서 한 줄 평을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신고가 경신, JYP 엔터테인먼트 이야기입니다. 이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박스권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무엇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제가 종목을 보는 5가지 중에서 그것들이 부합할수록 추가 상승 강도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우선은 시장이 나와 있는 긍정적인 이슈에 저명한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이런 저명한 투자 주체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좀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는 트리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 정상 등극했다는 이슈가 있어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가수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BTS와 그다음에 슈퍼M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까지 역대 3번째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SM이나 다른 대형 엔터 4대 기업들도 한 2주 정도 됐나요? 엔터 관련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보이는 와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왔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일 JYP가 부각받고 있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 덕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서트가 재개되고 이제 아티스트들도 국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빅4라고 불리는 그 엔터사 중에 YG 엔터에 거는 기대가 컸거든요. 빅뱅 컴백하고. 자주 말씀하셨죠. 네, 그랬는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엔터주 내 단연탑은 JYP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하이브는 BTS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의 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각사별로 비교해 보자면 왜 얘네가 더 잘 갔고 왜 얘네가 더 못 갔을까요? 자, 우선은 기업 규모나 이슈나 수급 등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JYP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주는 이슈가 나왔고 사실 결과라고 이제 중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앨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빌보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상 엔터 관련 종목들이 이런 빌보드 이슈가 나오면 조금 쉬어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 JYP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사실상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지인한테 물어보면은 사실상 매집을 하면서도 언제 청산할까 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외인과 기관이 판다라고 하면은 조금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라고 좀 지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좀 중간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분명 쉬어간다라고 예상을 해도 무방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 사실상 시가총액이 큽니다. 좀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는 시가총액이 12조 원이고요. SM은 1조 8천억, 그다음에 JYP는 2조 1천억이고 우리 앵커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YG는 1조 2천억 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하이브는 우선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좀 BTS의 군입대 관련 모멘텀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이제 하이브에서 이제 신인 걸그룹을 좀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인 걸그룹의 멤버들도 확정이 안 됐고요. 이제 아이즈원 출신 저도 아이즈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아이즈원 출신 멤버를 영입했다는 부분이 있고 아직 몇 명을 할 건지 활동 계획은 어떤지 이거에 따른 수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좀 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이브는 좀 웅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사의 그 주가 차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 엔터준의 강자는 JYP로 봐야 되는지 앞서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 차트에 등극했다고 했잖아요. 매니악이라는 노래로 등극했던데 아시나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남자 그룹보다 여자 그룹에 관심이 많은지라 네. 여자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앨범이 나오면 바로 들어보지만 남자 그룹 노래는 나와야 듣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면 듣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이돌 그룹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JYP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네. 지금 지금 이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네. 뭔가 약간 좀 그럼 이 리듬에 맞춰서 한 줄평 주시죠. 우선은 원래 제가 이제 애국게 먼저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격을 먼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무서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룹 들국화라고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는 척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전인권 선생님 아시죠? 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985년 데뷔한 들국화의 보컬 이제 선생님께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를 만드셨기에 제가 오늘 한 주평은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대안주로 큐브 엔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큐브 엔터에 대한 실적 전망치나 그다음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큐브 엔터에서 케어하는 아티스트 내에서 좀 학폭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반영될 시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JYP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4대 엔터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중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나 수급이 일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JYP를 좀 매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좀 눌림목 구간 59,000원을 말씀드렸지만 6만 원, 6만 500원 이 구간에서도 발목 정도는 담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손절가를 5만 5,000원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추가 매수가로 말씀드릴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이런 것들 아직 좀 부족하고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최고가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부분 6만 5천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5천원, 손절 가격은 5만 5천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JYP 엔터 첫 번째 상황실에서 다뤄봤고요. 엔터주 흐름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는 기판 전쟁이다. 삼성전기를 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판 품귀 때문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삼성전기인데 지금 투입하면 당장은 비용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추후에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둬들 수 있을지 투자 덕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삼성전기 구멍가기도 아니고 삼성전기인데 덕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삼성전기 이제 사업 보고서를 28일 이제 그제 발표했습니다. 기판 사업 강화를 통해서 이제 사내 조직을 개편하고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조 6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해서 생산 설비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증설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투자 실적이 언제쯤 반영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기판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반도체 섹터 전반이 뜨겁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저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그 하단부 이제 기판을 포함한 부품 관련 종목들이 회복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삼성전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지금 사기에도 긍정적인 위치,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토픽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충분히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삼성전기의 기판 사업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디스카운트 요인은 지금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MLCC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MLCC 업황 우려 탓인데 그럼 이 MLCC 업황이 돌아서는 날은 삼성전기가 기판 더하기 MLCC로 추가 주가 상승을 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일까요? 네, 우선 저층 세라믹 컨덴서죠. 휴대폰 부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고 거기서 조립이 되고 있는데 이 MLCC 업황 우려의 원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폰을 제조를 하는데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다시 되면서 봉쇄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를 겪었고 정점을 찍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 그런 여파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 저명한 애널리스트분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세트 생산의 정상화, 그다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앞선 주가는 항상 이런 이슈 기대감에 3에서 6개월가량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전후로 좀 MLCC 관련 종목들 좀 주의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도요 정말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소관리를 좀 많이 시켰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NH투자증권은 삼성전기 주가가 역사적 저점이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걸 볼 때마다 역사적인 저점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저가 매수 기회라는 데 동의하시는지 손여로 팀장님의 의견과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줄 평을 말씀드릴 때도 좀 드립을 할까 했었는데 네. 앵커님께서 이렇게 뭐 PD님이나 손 팀장의 한 줄 평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드립을 할까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 드립에 집중을 하면은 제가 전문가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본질의 가치를 흐릴 수 프로그램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 정도만 네. 드립을 하도록 하고 일단 이번 이슈 좀 진지하게 한 줄 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저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LCC가 오랜만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제 사막 콘덴서와 비롯해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이런 MLCC나 기판, 뭐 FPCB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사실상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꼭 가져가야 될 정도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삼성전기고 그를 대변해서 요즘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제가 저번에 BH 말씀드릴 때 이제 FPCB 사업을 좀 접는 부분에 어떤 투심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박스 과담부 15만 5천 원을 잡고 왔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7만 7천 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립을 안 하셔도 뭔가 계속 웃기다고 키즈마켓님이 우리 손여로 팀장님은 웃긴 캐릭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도 잘 보시니까요. 이 삼성전기에 대한 가격 전략도 참고해 주세요. 목표 주가는 17만 7천 원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손절까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 15만 5천 원으로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ARM 품는다? 바로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ARM에 대해서 공동 인수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번 SK스퀘어 주총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ARM이 뭔데? 이걸 가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공동 인수 추진하려는 ARM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ARM, ARM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에 소재를 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죠. 모바일 반도체 설계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굴지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근에 미국 엔비디아가 인수를 취재했다가 포기한 기업인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총에서 이런 의견을 발표했고요. 이제 4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인수 의지를 굳게 밝혔는데 뭐 긍정적으로 인수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벤트 어떠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M&A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말고 인수기업의 자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향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와 블록체인 등에 투자해서 SK스퀘어가 올해 기업가치 증대의 원년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 주총장에서 ARM의 인수까지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SK스퀘어 쪽으로의 무언가 변화가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은지 실제로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이 SK스퀘어에 물려 계셔가지고 이 종목을 꼭 다뤄야 되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뭐 매수가랑 비중을 알려주셨으면 좀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네. 일단 얼마에 물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SK스퀘어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종목이 이제 투자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 SK스퀘어가 투자한 이력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좀 간략하게 보면은 일단 SK스퀘어가 진행한 게 SK하이닉스 인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한 거, 그리고 키옥시아 지분 인수도 굵직굵직한 대형 M&A를 좀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수익이 점진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애초에 SK 그룹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을 인수해서 10년 만에 이 정도로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2021년에 상당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SK스퀘어도 당장 2021년 연간 실적은 적자가 나왔지만 빠르게 이런 블록체인 관련 투자한 이력들이 좀 긍정적인 재무 가치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시너지가 곧 발생해서 원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채팅방에 보면요, SK스퀘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해피정님께서 스퀘어 좀 가자라고도 글 올려주셨고요. 하락빈님은요, 저도 오늘 SK스퀘어 사는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SK스퀘어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지,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오늘 공정위가 키파운드리 인수권을 승인했잖아요. 관련해서 쭉 훑어보죠. 네, 우선 한 줄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은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우선 이런 채팅창을 보시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SK스퀘어를 보면서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슈이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적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으로보다는 좀 금융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도 앞서서 SK스퀘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금융주 섹터에 있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그 이전까지는 이 종을 갖고 있는 업종 이름대로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을 못 산다는 게 아니고 발목 정도는 좀 담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수가 12만 원을 잡아왔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위 11만 원을 잡아왔는데 SK하이닉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죠. 추가 매수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3만 3천 원을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반드시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 SK스퀘어는 좀 추가 매수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선 오늘 당장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적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좀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제 5만 7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 3천 원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좀 손절가로 잡고서 나중에 다시 접근하더라도 손절가로 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 잡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오면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가 ARM 인수 컨소시엄 논의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인수가 그리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ARM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값을 받기 쉽진 않다. 예전에도 SK하이닉스 이전에 ARM M&A를 인수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컨소시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 인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관련 뉴스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세 가지 상황실에 손여로 팀장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줄평 잘 부탁드릴게요. 내일입니다. 내일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